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코인으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정보들과 또 시장에 관한 전략들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진행을 맡은 이지영 앵커입니다. 자, 그럼 간밤 마감된 뉴욕 증시부터 간단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시장에 관한 전략들 하나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미증시는 혼조 마감한 모습들 보여줬는데요. 일단 우리가 금리 인하에 관한 기대감들은 이미 소화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새로운 모멘텀은 부족하다라는 그러한 인식들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 다우존스가 장중 최고가를 또 한번 달성하면서 시장에 관한 긍정적인 흐름들도 있었던 시장이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추가적인 재료가 부족하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역시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계속해서 살아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시장을 좀 다각화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골드 같은 경우에도 소폭 상승하면서 역시나 강세 흐름들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주춤하는 흐름들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크립토 뉴스도 살펴보시면서 시장에 관한 하나하나의 이슈들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크립토 뉴스는요. 기관 투자자 20% 이상의 리플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소식들 전해졌는데요. EY 파르테논 조사에 따르면은 20% 이상의 기관 투자자들이 리플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부분 미국에 본사를 둔 자산 운용사나 헤지펀드, 전통 금융 자산 관리사들이 해당이 되고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기관 투자자 중에서 20%가량은 리플을 보유하면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제외한 리플 코인까지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점차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선입견들도 깨져가고 있고요. 이 포트폴리오 역시도 많이 편입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도 살펴보실 텐데요. 솔라나 트랜잭션이 수수료 최저치를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네트워킹 활동이 좀 감소하면서 수수료 역시도 좀 줄어들었다라는 분석인데 5월달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는데 그중에서도 또 밈코인에 관한 수수료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밈코인에 관해서도 시가총액이 좀 하락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의 네트워크 활동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트랜잭션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또 가격 상승과도 연관이 있다라는 분석이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도 살펴보실 텐데요. 일단 가상자산법 사각지대에 관한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분석도 시장에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어벨코인이 급등락을 발표하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상자산 실명법을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허점을 이용해서 이 코인을 상장시킨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가상자산법에 관해서 보다 촘촘한 그러한 보완법들이 필요하다라는 분석도 시장에 나왔습니다. 다양한 소식들이 공존했었던 우리의 시장이었고요. 글로벌 시가총액으로 넘어가서 비트코인의 위치도 바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여전히 고점에 머물러 있고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소폭의 조정세를 겪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10위에 랭킹되어 있으면서 메타 플랫폼과의 격차를 좁혀오고 있는 시점인데요. 비트코인이 조금만 힘을 내준다면 9위로 다시 한 번 더 랭킹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암호화폐 시세 살펴보시면서 시장 흐름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간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살짝의 조정세를 겪는 시장이었는데요. 비트코인 어제는 64,000달러 선이었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62,000달러 선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2%가량의 하락폭 나타냈고요. 솔라나 코인, 리플 코인, 도지 코인 역시도 각각 2%에서 4%가량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나 톤코인이 24시간 기준으로 9% 하락세를 나타냈는데 CEO 체포에 의한 악재가 소화된 것으로 풀이가 되면서 현재 구간에서는 3%대의 반등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필두로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마켓캡 2%가량 하락하면서 시장 유동성 축소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는 5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에 관한 전반적인 분위기들 체크해 보셨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퍼즈 대표님 모셔보고요. 시장에 관한 보다 면밀한 분석들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바로 한번 만나볼게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오늘도 도움되는 자료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요.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퍼즈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요즘 시장에 관해서 또 어떻게 보실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자, 우선은 저희가 오늘 또 잭슨홀 미팅에 관해서 면밀하게 또 분석을 해주실 예정이다라고 하셔가지고요. 그 이야기를 먼저 들어볼까요? 아니면 다른 이야기부터 네, 들어볼까요? 그 얘기 먼저 하시죠. 네, 네. 뭐 면밀하기까지는 아니고 어제 자세히 다뤄주셨더라고요, 보니까. 아, 저는 자세히는 못 다루고 그냥 살짝 네. 시간이 네. 부족해가지고. 아, 네네네. 네. 그 잭슨홀 네. 미팅이 그 사실 솔직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아니 옛날에는 코인 투자하는데 잭슨홀 미팅이니 이런 거 신경 안 썼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그러니까요. 투자하는 것도 네, 아니고 맞아요. 그 다음에 코인 투자하는데 무슨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될지 신경 쓰지 않았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네, 근데 이제 그만큼 좀 주류 SS로 좀 인정을 받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한편으로는 좋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좀 짜증나고. 네, 근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좀 네. 신경 쓸 수밖에 없다. 그 잭슨홀 미팅은 그 2020년인가요? 그때 이제 파월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이제 인플레이션을 일시적이다라고 해가지고 욕을 많이 먹었죠. 저도 이제 2021년도에 네. 아, 그때였어요? 네, 그때였어요. 네, 그래서 아주 많이 먹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요번에 나와가지고 내가 그때 왜 그랬냐면 이러면서 변명을 좀 했더라고요, 보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내가 맞아요. 그때 이래, 야, 너네 같으면 안 헷갈릴 수 있겠어?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좀 받아들였는데, 네, 해서 정말 좀 어찌 보면 뻔뻔하면서도, 네, 어찌 보면 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근데 어쨌든 그 이번 잭슨홀 미팅에 나와가지고 파월 아저씨가 한 얘기를 좀 두 줄로 요약을 하면은 첫 번째는 금리 인하 한다 이제. 네, 금리 인하 한다. 두 맞아요. 번째는 얼마나 할지는 봐서. 네,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혹시나 안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견들이 좀 있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패드워치를 보면은 물론 뭐 동결은 거의 없긴 했지만 시장에서는 이거 워낙 말 바꾸기를 자주 했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좀 덜 잡혔네, 뭐 안 할게, 나중에 할게, 뭐 이럴 수도 있었다 보니까 그 이제 이번에 금리 인하를 확실히 한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시장에서는 어쨌든 좀 약간 불확실성을 좀 낮춰주는 효과를 좀 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해서 네. 그 패드워치만 봐도 같이 한번 볼까요? 네, 보면은 이제 제가 이건 어제 캡처한 건데 오늘 아침에 제가 다시 보니까 그 25bp 인하가 한 7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50bp 인하가 한 3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5bp 인하를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이제 달라진 건 뭐냐면 어쨌든 확실히 인하는 한다. 네, 동결도 없다. 확실히 인하는 한다. 이러한 이러한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받아들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1년이 지났을 때 지금 이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3번 남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3번 중에 세 번 다 합쳐가지고 총 1%를 인하한다가 43%로 제일 많습니다. 근데 그러면 어쨌든 3번 중에 한 번은 50bp를 인하해야 되거든요. 근데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까? 요걸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확실해짐으로써 금리 인하가 하는 걸 확실해짐으로 인해서 달러 인덱스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요건 주봉인데, 요거는 이제 달러 인덱스 차트예요. 해서 이제 보시면 여기가 2022년, 여기 2023년, 24년 이렇게인데, 주봉으로 봤을 때 달러 인덱스가 지금 계속 아래로 하락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면서 반대로 비트코인은 좀 올랐다.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100 아래로 떨어지는 게 말도 안 된다라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그 있으세요? 네네. 네. 왜냐하면 100 위에서 너무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렇네요. 근데 일반적으로 100 아래 있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 아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렇게 지금 매물대가 형성돼 있어서 이 매물대를 뚫고 아래로 떨어질 것이냐,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봤을 때는 뭐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어쨌든 그 달러 인덱스를 좀 낮추는 쪽으로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다만 바로 지금 다이렉트로 떨어질 것이냐, 아니면은 조금 반등했다가 다시 떨어질 것이냐.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반등할 거면 지금 하기에 좋은 자리예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달러 인덱스랑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비교하는 차트를 제가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이 위에는 비트코인 가격, 아래는 달러 인덱스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은 달러 인덱스는 추세를 정하면 그 추세대로 쭉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큰 이게 조정이나 이런 거 없이 변동이 네, 크게 맞습니다. 없죠. 네, 그래서 한 번 정하면 그냥 쭉.
이게 하나가 주봉이기 때문에 이 몇 달이거든요. 이 구간이 한 번 정하면 쭉쭉쭉 요번에도 이렇게 떨어진 게 이런 식으로 쭉쭉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제 달러 인덱스의 고점과 저점을 이런 식으로 연결한 걸 따져 보면 그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 비트코인 올라가고, 그다음에 뭐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 비트코인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큰 처음과 끝은 반대로 간다. 근데 하지만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의 특성을 아시다시피 여기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고 비트코인이 오르긴 올랐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맞춘다. 네, 이렇게 되는 경향이 많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활발한 아이인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설마 이번에는 안 맞추나라고 했는데 끝에 가서 보면 맞아요. 여전히 맞춰져 있고. 맞아 있고. 네, 그래서 이번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비트코인만 보면은 어쨌든 요때 기준으로는 좀 올라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비트코인이랑 달러 인덱스랑 반대로 가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다만 아쉬운 점은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많이 하락했는데 비트코인은 생각보다 많이 안 맞아요. 올랐다는 점이죠. 생각보다, 네.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달러 인덱스가 뭐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면 비트코인 더 많이 올라가고 뭐 이런 걸 생각하면 편하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요 달러 인덱스가 올라간다라고 치면은 좀 비트코인도 좀 하락했다가 달러 인덱스가 다시 하락할 때 올라간다던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비트코인이 올라가려면 거의 지금이 절호의 기회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타이밍을 만약에 놓쳐서 뭐 달러 인덱스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좀 비트코인이 횡보를 조금 더 엄청 오랫동안? 길게 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한 달 정도 안에 네, 강력하게 좀 위로 돌파해 줬으면 좋겠는데, 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달러 인덱스가 계속 하락 추세를 유지해야 된다. 네, 이걸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달러 인덱스와 비트코인은 역상관 관계다라고 예전부터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들어서 달러 가격들이 굉장히 좀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면서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관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의 방향성 우리 시장에서 또 중요해지겠죠. 비트코인에게도 새로운 모멘텀도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그러면 퍼즈님께 좀 궁금한 부분들이 달러 인덱스의 이제 추세적인 부분에서 차트 분석을 해보시면은 어떤 흐름들이 좀 유력할 것 같아요? 무조건 떨어지죠. 아, 떨어지는 네. 흐름들이? 네, 떨어지는 흐름이 유력하고, 저는 이제 어쨌든 뭐 96 정도까지는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이 정도면 그래도 꽤 많이 떨어진 거죠. 그렇네요. 네. 네,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 떨어진 다음에 반등한 다음에 다시 떨어지던가, 아니면은 여기서부터 다시 뭐 이렇게 1, 2, 3, 4, 5로 떨어지던가 해서 어쨌든 많이 떨어질 거는 좀 유력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떨어질 때도 그냥 떨어지는 게 없겠죠. 여기서도 이런 식의 반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 사실 비트코인이 힘을 쓰기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떨어지는 타이밍을 잘 노려서 비트코인의 상승을 해줘야 된다. 네,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일단 지금은 여기 매물대에 막혀서 반등할 여지가 좀 높은 자리긴 하다. 예, 그래서 요거를 뚫고 떨어지면야, 뭐 크게 걱정 없이 달러 인덱스도 떨어질 테니까 비트코인 천천히 보시면 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서 만약에 반등하게 되면 비트코인이 어쨌든 좀 헤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우리 달러 인덱스의 방향성은 투자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면밀하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거시적인 환경에 관한 이야기부터 또 달러 인덱스와 비트코인의 상관관계까지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사실 어제만 해도 64,000달러까지 올랐다가 또 간밤에 2%가량 하락을 하면서 또 한 번 좀 횡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참 답답한 느낌이 들거든요, 퍼즈님. 어떻게 네. 좀 올려주시면 안 되나요? 제가요? 네. 네.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차트를 한번 네. 좀 보겠습니다. 그 차트로 본다라고 치면은 요거 차트를 딱 보면 이게 하락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횡보라고 봐야 될까요? 어려운데요. 횡보의 느낌이 조금 더 저는 강한 것 같아요. 그럼 하락 횡보로 할까요? 합쳐가지고. 네. 하횡으로.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게 그 하락으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어쨌든 고점도 낮추고 저점도 낮춘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고점도 계속 낮추고 있고 저점도 계속 낮추고 있으니까 하락이다라고 하락이네요. 보는데, 근데 일반적인 하락은 사실 이런 식으로 낮추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낮추거든요. 고점 계속 이런 식으로 낮추고 저점을 이런 식으로 낮추고 해서 일반적인 막 대하락장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횡보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 일단 이게 볼린저 밴드로만 봐도 이제 파악이 되거든요. 볼린저 밴드는 중심선 상관없이 상단선, 하단선을 터치하면은 이제 횡보라고 보는 건데 기억나시겠지만 네. 그래서 상단선 터치, 하단선 터치, 상단, 하단선, 상단선, 하단선 이렇게 터치한 거예요. 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일본 볼린저 밴드를 상승 추세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상승 추세로 만들려면 이 얘가 어쨌든 지금 조정을 받고 있고 아니면 한 번 더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요 중심선, 그러니까 조정 받았을 때 중심선을 지지받고 재차 고점을 돌파해주는 움직임이 나와야지만 이게 상승 추세예요.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기억나요. 네, 중심선이랑 요 상단선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가는 게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요 중심선을 뚫는 거는 다행이다. 네, 요 아래에 있지 않고 요 위에 있는 건 다행입니다만 한 번 더 올라갔다 조정받든 그냥 조정받든 어쨌든 요 중심선에서 지지받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얘를 뚫고 떨어지면은 그냥 여전히 횡보다.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요 중심선을 떨어졌을 때 조정받았을 때 요 중심선을 지켜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중심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6만 정도의 위치에 있는데 요 중심선 같은 경우에는 30일 이동평균선이라서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요점 네. 참고하셔서 과연 지켜주는지 안 지켜주는지를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이걸 단기적이라고 보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제 기준에는 단기적인 추세긴 하거든요. 단기적인 추세로는 이제 횡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좀 장기적인 추세로 좀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어쨌든 역시나 52주 이동평균선을 보는 게 제일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52주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횡보 구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를 뚫고 올라오면 52주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오면 상승 추세, 뚫고 떨어지면 하락 추세 이런 식이거든요. 예외가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면 이제 코로나 때였습니다. 네, 코로나 때가 딱 예외였고 코로나를 제외하면 그 과거 차트를 계속 봐도 떨어지면 하락 추세, 그다음에 뚫고 올라오면 상승 추세가 계속 유지됐었던 지표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거를 지켜주는 게 52 유동평균선을 지켜주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요게 뚫리지 않는 이상에는 저는 그래도 코인 비중을 50% 절반 넘게 유지할 것 같다. 네, 근데 만약에 이게 뚫리면 현금 비중을 반대로 절반 이상 유지하려고 저는 노력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 선이 뚫리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 물론 근데 요번에도 코로나처럼 큰 위기 상황이 있으면 어떡해?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죠? 네. 근데 그래도 유지할 것 같다. 네. 그리고 뚫고 다시 올라오면 그때 사더라도 네. 그 웬만하면 뚫고 떨어지면 현금화를 조금 할 생각입니다. 근데 요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은 낮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근데 어쨌든 요게 유지되면은 이제 여전히 이제 상승 추세가 유지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상승 추세가 이제 유지가 되면은 52주 이동평균선으로 안 보고 이제 뭐 한 20주 이동평균선이나 이런 식으로 보겠죠. 그래서 원래 20주 이동평균선이 이런 식으로 잘 지지해줘서 계속 이걸 추세를 타고 갈 줄 알았는데 떨어졌네요. 네, 요걸 기준으로 이제 횡보가 된 거예요. 근데 그러네요. 나중에 상승 추세로 바뀌면 또 이런 식으로 지지받고 올라가는 일이 생기고 다음번 지지받을 때는 아마 거의 불장의 끝자락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사실 누가 봐도 뭐 고점 근처에서 막 다이나믹하게 떨어지지 않고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불장 아직 안 끝났다라는 생각을 그래도 좀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래서 이제 요게 떨어진다 한들 52주만 버텨주면 괜찮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근데 다음번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추세로 유지된다. 여기에서 계속 지지받는다라고 하면은 요게 뚫리는지 안 뚫리는지를 더 봐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거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52주만 좀 유지하면 된다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52주 이동 평균선이 좀 지금 시점에서는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앞서서 퍼즈님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퍼즈님에게도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만약에 불장이 끝났다라고 하면은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뭐 누려본 게 딱히 없는데 끝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네요. 그러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없습니까? 네. 확실히 없습니까? 네, 물론 제가 이제 차트로 매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금화를 좀 하겠죠. 네, 근데 이런 거를 좀 생각하기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달러 인덱스의 하락과 현물 ETF, 그러니까 현물 ETF가 승인된 상태에서 달러 인덱스 하락,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면 돈 많은 현금을 어쨌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요걸 해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해칭할 수 있었던 수단이 뭐 나스닥도 있고 뭐 골드도 있고 했는데 만약에 나스닥도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해칭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 비트코인 정도밖에 없거든요. 금은 변동성이 너무 낮고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도 네, 그쵸, 투자하고 얼마 그다음에 전에. 미국에 있는 기관들도 전부 다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가격은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그냥 하락에 대해서는 저는 경고를 당연히 드려야죠. 그런 역할이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럼 염두에 둬야 되니라고 물어보시면 그러니까요. 네.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이 부분에 관한 우려감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뭐 차트적인 분석에서는 이제 불장이 끝났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긴 했지만 역시나 펀더멘탈적인 부분에서는 좀 굳건히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요적인 측면에서도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들도 늘어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불장이 끝난 걸까? 제대로 누려보지도 않았는데라는 그런 생각들은 그래도 좀 안 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퍼즈님께 마지막으로 또 추가적인 내용들 좀 들어보고 오늘 이 시간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차트를 조금만 더 네, 잠깐만 한번 보면은 볼게요. 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이 결국에는 지금 문제가 고점을 계속 낮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물론 저점도 낮추고 있는데 근데 이제 고점을 낮추고 있다는 게 어쨌든 문제인데 그래서 이게 요 검은색 라인이 직전에 있었던 비트코인 요 고점이에요. 네, 해서 요 검은색 위로부터 해가지고 이만큼이 지금 매물대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뚫고 올라가야 돼요. 요걸 뚫고 올라가는 게 너무나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결국에는 요걸 뚫고 올라가야지 단기간에 상승하는 게 여전히 나타날 수 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의 고점을 확실히 뚫고 올라가면 단기간에 뭐 한 달에 한 2배 정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그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다만 요거를 못 뚫을 뿐. 네, 요걸 못 뚫을 뿐. 근데 어쨌든 한 7만 한 2천에서 한 7만 4천 요 정도까지 좀 위로 확실하게 올라온다라고 친다면 여전히 강력하게 뚫고 올라올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지금 또 위로 좀 올라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여전히 요 라인을 뚫고 올라가는 요게 이제 68,900이고 한 72,000 정도 요 정도 라인을 강력하게 뚫고 올라오는지 한번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얘기할 시간이 좀 남았을까요? 네네, 네. 말씀하세요. 네.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여전히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제 알트 불장이 오는 건데 그렇죠. 그 도미넌스가 올라간다는 소리는 올라가면 비트코인만 올라가고 떨어지면 비트코인이 덜 떨어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뭘 모아가야 되나라고 하면 그 알트코인이 너무 좋은 자리에 있는 게 많아 보이지만 그래도 비트코인이 없으신 분들은 비트코인을 좀 매집해 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올해 내내 말씀드렸지만 요번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좀 참고하셔가지고 매매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투자 전략에 관한 힌트도 오늘 나왔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내가 지금이라도 좀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알트코인에 눈을 돌리시기보다는 비트코인을 좀 중점적으로 매집하는 전략들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뚫어야 할 정확한 매물대가 있기는 하지만 그 매물대들을 뚫어주는 것이 또 지금 시점에서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의 다양한 관점들 오늘 함께 들어보는 시간이었고요. 자, 오늘도 퍼즈님의 매매 전략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투자 시장에서 좋은 전략들 얻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정보들과 차트 분석들 또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함께 하시면서 이 시장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여기서 한번 인사드려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